선영의 눈빛은 차갑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말처럼 조용합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칩니다. 원망할 시간에 정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손을 꽉 쥐며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다는 거야? 선영은 한 박자 늦춰 대답합니다. 잘못보다 놓친 게 많으셨습니다. 사람을 놓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고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아침 공기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간입니다. 선영은 늘 그렇듯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눈을 뜹니다. 이제는 몸이 시간을 기억하는 나이가 되었고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하루의 시작을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조금 엽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채 남아있고 먼 곳에서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풍경은 수십 년째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삶도 그 풍경처럼 큰 굴곡 없이 흘러왔다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켜자 형광등이 잠깐 떨리듯 깜빡입니다. 선영은 그마저도 무심히 넘깁니다. 불편함에 민감해질 만큼의 여유를 그녀는 오래전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찻잎을 꺼냅니다. 비싼 차는 아니지만 오래 마셔온 익숙한 향입니다. 찻잔 하나를 꺼내며 선영은 잠시 멈춥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그 찻잔입니다. 버릴 수도 있었지만 선영은 늘 그 잔을 가장 먼저 집어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지만 선영은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그 말은 찻잔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의 선영과 수진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멀어진 얼굴들이 한 프레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설명 없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선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지금 해야 할 선택을 미루게 된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화면을 켭니다. 아직은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보다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생 수진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괜히 밝은 척 웃다가도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흐리곤 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괜찮아.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짧은 침묵. 선영은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늘 참고 사는 쪽을 선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큰 소리가 오가고 그럴 때마다 수지는 늘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알아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자기 생각만 해. 정숙의 말은 늘 그렇게 시작됐고 그 말들 속에서 수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영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했지만 동생이 선택한 삶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선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낍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숨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말보다 먼저 거친 호흡이 들립니다. 언니. 그 한마디에 선영은 몸을 바로 세웁니다. 천천히 말해요. 괜찮아요. 수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바람소리, 지나가는 차소리, 그리고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나 집에서 나왔어.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알면서도 묻는 질문입니다. 그냥 나가래. 당장.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하려 애쓰지만 끝이 계속 떨립니다. 짐은 챙겼어요. 아니, 아무것도.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선영은 그 침묵 속에서 수진이 어떤 얼굴로 서 있었는지 그려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그 순간을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쓸모없다는 말, 이제 필요 없다는 말. 선영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그 말 들을 사람 아니에요. 언니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랬어. 수진의 목소리가 결국 울음으로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어? 선영은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 말은 위로이자 오래 묻어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집 앞 공원 벤치.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언니, 내가 갈게요. 짧지만 분명한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전화를 끄는 선영은 천천히 외투를 걸칩니다. 거울 앞에 잠시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참아온 시간들이 얼굴 곳곳에 남아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선영은 낮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남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정숙이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성이 오가던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정숙은 그 침묵을 자신의 권위로 착각합니다. 사람 하나 내보낸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들 그래.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른 가족들은 눈치를 봅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확신합니다. 아직 이 집의 중심은 자신이라고요. 하지만 정숙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집 밖으로 나간 것은 며느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집을 지탱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균형 또한 이미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선영은 공원 입구에서 한참을 멈춰서서 안쪽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빛이 나무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만 벤치에 앉아 있는 수진의 모습은 그 빛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맞잡힌 채 풀릴 줄을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몸 전체가 긴장에 잠겨 있습니다. 선영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괜히 급하게 다가가면 수진이 더 작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가 선영을 보자마자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수진 앞에 서서 외투를 벗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수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줍니다. 이 아침 공기 생각보다 차가워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언니를 봅니다. 눈가가 벌써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언니나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선영은 수진 옆에 앉아 벤치에 손을 짚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말이 끊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쉼표 같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생각 안 나도 돼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 거기서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았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경비 아저씨도. 말을 잇지 못한 수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선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잘못이 아닌 일 앞에서도 제일 먼저 자기 탓부터 하게 돼요.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굽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걸 선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자리를 정리해 공원을 나섭니다. 수진의 걸음은 느리고 불안정합니다. 선영은 한 박자 뒤에서 수진의 속도를 맞춥니다. 앞서지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임시로 마련해둔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직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신발도 벗기 전에 난방부터 켭니다. 수지는 가방도 없이 들어와 소파 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요. 선영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 물을 올립니다. 컵을 꺼내며 잠시 손을 멈춥니다. 이 집은 수진이 머물기 위해 급히 준비해 둔 곳입니다. 필요한 건 최소한으로만 갖춰진 공간이지만 지금 수진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나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선영은 물컵을 들고 와 수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분은요, 자기 손에 있다고 믿는 걸 잃을까봐 항상 무서운 사람이에요. 수지는 언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럼 내가 없어져도 괜찮았던 걸까? 선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분이 괜찮았던 건 자기가 여전히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위로이자 현실에 대한 냉정한 설명이었습니다. 잠시 후 선영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수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립니다. 받지 마. 수진의 말에 선영은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이건 받아야 하는 전화예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집니다. 네. 전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사님, 오늘 오전에 재단 쪽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성함으로 회의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수순을 확인하는 느낌뿐입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선영은 한동안 베란다에 서 있습니다. 회색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선영은 수진 앞에 앉습니다. 수진아. 응.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언니는 어디가? 잠깐. 그 집이랑 관련된 거지. 선영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응.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나 때문에 언니까지 힘들어지는 거 싫어. 선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래 묻어둔 일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수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니의 표정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정숙이 소파에 앉아 전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예전만큼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됩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괜히 일을 키웠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갑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 잠가 두었던 문을 바깥에서 천천히 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기며 시계를 확인합니다. 이제 정말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걸 선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수진을 돌아봅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남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지만 두 사람의 삶을 가르던 선을 분명히 긋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선영은 재단 건물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유리 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약간 기울입니다. 차분한 옷차림, 정돈된 머리, 흔들림 없는 표정. 겉으로 보기엔 늘 그래왔던 하루처럼 보이지만 선영의 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공기가 선영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선영에게 낯설지 않은 장소입니다. 다만 늘 뒤편에서 이름 없이 오가던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선영은 손잡이를 가볍게 잡은 채 숨을 고릅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침묵을 선택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오가고 가볍게 웃는 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선영은 그 웃음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몇몇 사람들은 선영을 보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고 몇몇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오셨습니까? 사무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회의는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어머님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서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늦음과 지연은 늘 정숙이 선택해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심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오래된 습관 같은 것이었죠. 자리에 앉은 선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천천히 넘깁니다. 문서 하나하나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은 선영에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지탱해 왔는지 선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정숙이 들어섭니다. 오늘도 단정한 옷차림에 굳은 표정입니다. 뒤따라 들어온 가족들은 정숙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정숙은 회의실을 한번 훑어보다가 선영을 발견합니다. 순간 미세하게 눈썹이 흔들리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립니다. 다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의자에 앉습니다. 그 말투에는 사과보다 통보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정숙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재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숙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이끌어온 사람처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부 이사들은 말없이 메모만 합니다. 선영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숙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담긴 오만과 불안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요즘 재단 쪽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괜히 외부에서 간섭할 필요 없이 가족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선영은 그 짧은 교환 속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 느낍니다. 잠시 후 사무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안건 중 하나가 정숙은 말을 끊듯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건 나중에 해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선영은 그 정적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안건 지금 다루는 게 맞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곧장 선영에게 꽂힙니다. 지금은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습니다. 선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집니다. 정숙은 선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비웃듯 말합니다. 당신이 이 회의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 위치인지부터 분명히 합시다. 그 말에 몇몇 가족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쏠립니다. 선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 부분을 오늘 분명히 하려고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사무국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해둔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그럼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선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정숙 혼자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햇빛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평범한 오전일 뿐이지만 이 방 안에서는 이미 다른 세계의 규칙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등을 곧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들여놓았을 뿐이지만 되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지 선영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정숙의 말이 멈춘 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눈치를 채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선영은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적이야말로 지금까지 쌓여온 균열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중심은 흐려지고 조용할수록 진실은 또렷해집니다. 사무국장이 준비해둔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말문을 엽니다. 재단 설립 초기 문서와 현재 운영 구조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정숙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의 목소리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합니다. 그 말에 정숙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겉으로 선영은 그때 처음으로 다시 입을 엽니다. 지금까지는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 선영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불쾌감과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부터 느꼈는데 오늘 회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집안 얘기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선영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이건 집안 얘기가 아닙니다. 재단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정숙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합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재단은 내가 시작한 일이에요. 내 이름으로 운영돼 왔고 선영은 곧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무국장을 바라봅니다.
사무국장은 준비된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명목상 설립자는 어머님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정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굳어집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사무국장은 자료 한 장을 정숙 쪽으로 밀어보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정숙은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얼굴이 굳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립니다. 선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재단에 들어온 주요 기부금과 운영 자금은 제 이름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셨겠죠. 선영의 말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늘 뒤에 있었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늘 뒤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정숙의 입꼬리가 잠깐 올라갑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 짧은 문장에 회의실의 공기가 확실히 바뀝니다. 정숙은 의자를 살짝 끌며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사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무국장은 다시 말을 잇습니다. 현재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정관상 선영 이사님에게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집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정숙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일어섭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어.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또렷하게 말합니다. 모르셨던 게 아니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정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날들, 모든 책임을 떠안고도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던 시간들. 선영은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에 무심코 손을 올립니다. 갑자기 숨이 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정숙에게 쏠립니다. 정숙은 잠시 자리에 다시 앉았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직은 아무도 무너질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자리에서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은 이렇게 소리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정숙은 다시 의자에 앉아 있지만 자세는 전과 다릅니다. 등은 곧게 펴지지 않고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몸이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말보다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듭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납득을 해야지. 선영은 낮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납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정숙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어머니,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가족을 노려봅니다. 너까지 왜 그래? 그 한마디에 가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숙은 다시 선영을 향해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다 말해봐요. 선영은 숨을 고른 뒤 아주 천천히 입을 엽니다. 처음 재단 얘기가 나왔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어머님은 형식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죠. 앞에 나서는 건 어머님이 하고 실제로 필요한 일들은 제가 맡는 걸로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건 다들 아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선영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뭅니다. 그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돼? 선영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침묵 덕분에 재단은 커졌고 어머님은 영향력을 가지셨습니다. 사무국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을 보탭니다. 재단 설립 이후 주요 후원자와 계약은 대부분 선영 이사님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을 줍니다. 그럼 지금 와서 그걸 다 자기 거라고 하겠다는 거야?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제 것이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정숙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책임?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 선영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책임 때문에 어머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며느리 얘기하는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이요. 정숙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 애는 집안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신 겁니다. 정숙은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 말 끝에 숨이 막힌 듯 기침이 섞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을 내밀지만 정숙은 손을 휘젓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 그러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지고 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말합니다. 어머님, 지금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숙은 힘겹게 고개를 듭니다. 그럼 뭐야? 정리입니다. 그 한 단어가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선영은 말을 이어갑니다. 재단도 가족도 그리고 사람들의 자리도요.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가슴을 누르는 듯한 숨가쁨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 지금이야? 그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쉽니다. 회의실 안은 누구 하나 쉽게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습니다.
이 순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운영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과거가, 누군가의 권위가, 그리고 누군가의 방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질 만큼 공간 전체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고 다른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밀어붙이는 말보다 숨 고를 틈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잠시 휴식을. 정숙은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아니, 끝까지 듣고 가야지.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고집은 남아 있습니다. 선영은 그 고집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멈춰본 적 없는 사람의 고집이라는 걸요. 선영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처음 재단을 제안하셨을 때 사실 저는 말렸습니다. 정숙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선영은 테이블 위의 자료를 손끝으로 정리하며 말을 잇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좋은 일이고 집안 이름도 남는 일이라고요. 선영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숨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하셨죠. 내가 앞에 나설 테니 너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라.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선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겠다고요. 다만 제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정숙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걸 내가 강요한 것처럼 말하지 마.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죠.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선택 덕분에 재단은 커졌고 어머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선영은 시선을 천천히 회의실 안 사람들에게로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리했고 사람들이 떠나면 다시 붙잡았고 자금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사무국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결정이 선영 이사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뭅니다. 그럼 나한테는 말끝을 흐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답합니다. 어머님께는 이름과 권위가 남았습니다. 그 말은 비난도 조롱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한 문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야말로 정숙을 가장 아프게 찌릅니다. 정숙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짧고 어딘가 비틀린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선영은 즉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잘못을 따지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정숙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왜인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산 줄 알았어.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혼잣말에 가깝습니다. 집안이 잘 돼야 다들 편한 거라고. 선영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정숙의 눈물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밀어내면서까지 지켜야 할 질서라면 그건 질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감싸줍니다. 손가락 사이로 숨이 가쁘게 새어나옵니다. 숨이.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입니다. 누군가 의자를 밀고 일어나고 누군가는 물을 들고 다가옵니다. 어머님, 잠깐 쉬셔야. 하지만 정숙은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야. 도망치기 싫어. 그 말에 선영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연민에 가깝습니다. 어머님. 선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정숙은 힘겹게 고개를 듭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에는 분노도 오만도 없습니다. 그저 방향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게 무엇인지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합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회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요.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막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경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팽팽하게 굳어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정숙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지만 더 이상 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등은 구부정해졌고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랫동안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입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그녀의 움직임은 절제돼 있습니다. 이제는 문서도 절차도 아닌 말의 시간이라는 걸 선영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 부름에 회의실 안의 시선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가 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시선을 피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잖아. 선영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이렇게 된 건 어머님이 스스로 선택해온 방식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끝이 갈라집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선영은 감정을 누르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죠. 집안이 먼저라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받습니다. 그래.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 뒤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영의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정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찌푸립니다. 사람? 수진이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정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 애는 집안 질서를 망쳤어. 내가 평생 지켜온 걸 흔들었다고.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듭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만든 틀에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입니다. 가족들 중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숙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쥡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죄인처럼 고개 숙이라는 거야? 선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시라는 게 아닙니다. 마주 보시라는 겁니다. 정숙은 비웃듯 웃다가 갑자기 그 웃음을 멈춥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그 말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는 가족 하나 지키려고 하루도 편하게 산 적 없어. 선영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대답에 정숙의 얼굴이 잠시 풀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선영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식밖에 모르셨던 겁니다. 정숙의 눈가가 급격히 붉어집니다. 그 애를 내보낸 건 어쩔 수 없었어. 선영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갑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익숙했던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의 손이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집니다. 숨이. 사무국장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님, 잠깐 쉬셔야 합니다. 정숙은 손을 흔들며 외칩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그 외침은 힘이 없고 절박합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어머님, 정숙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봅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수진이를 내보낸 날, 어머님은 한 사람만 잃으신 게 아닙니다.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날 어머님 편이었던 마지막 사람도 함께 내보내셨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몸이 앞으로 쏠리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납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리고 정숙의 몸이 바닥으로 크게 기울어집니다. 어머님,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누군가는 뛰어가고 누군가는 문을 열고 외칩니다. 정숙의 입가에 하얀 거품이 맺히고 눈동자가 위로 말려 올라갑니다. 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손끝은 떨립니다. 119 불러요.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깊은 피로가 더 짙게 드러납니다. 이렇게까지 와야 했을까? 선영은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 말에는 승리도 만족도 없습니다. 오직 오래 미뤄온 진실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씁쓸함만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정숙은 들것에 실려 나가고 가족들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뒤를 따릅니다. 누구도 선영을 붙잡지 않습니다. 누구도 선영을 탓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시작 전과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끝내 마주해야 했던 순간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자리 위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구급대의 발걸음 소리와 들것이 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는데도 모두가 같은 자세로 굳어 있습니다. 마치 조금만 움직이면 방금까지의 일이 꿈이 되어버릴까 두려운 사람들처럼요. 선영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저려오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눌러왔는지 이제 와서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쉽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사람이 없다는 걸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무국장을 바라봅니다. 어머님은요? 병원으로 바로 옮기셨습니다. 의료진 말로는 당장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에 안도도 안타까움도 동시에 스칩니다.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과 결국 이렇게라도 멈춰야 했다는 생각이 함께 밀려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무겁습니다. 누군가는 선영을 힐끗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대신합니다. 선영은 그 인사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정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빛이 예상보다 밝게 쏟아집니다. 눈이 잠시 부셔 선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침에 이 건물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수진입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전날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먼저 묻습니다. 선영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힙니다. 이제야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응.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뉴스에 시어머니 쓰러졌다고 나왔어. 봤구나. 언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선영은 그 말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야 편하니까. 수지는 한숨을 쉽니다. 나 괜히 마음이 복잡해. 선영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언니는? 나는. 선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제야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야.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울음을 삼킵니다. 나 언니한테 미안했어. 왜? 내 일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 선영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건 내 일만이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한 일이야.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잠시 길가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통화에 열중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지만 선영의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며칠 뒤 재단은 공식 입장을 정리합니다. 운영 구조가 재편되고 선영의 이름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 속삭이던 사람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선영을 찾습니다. 선영 이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선영은 차분하게 답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누구도 그 판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집 문을 열고 나갈 때 괜히 가슴이 조여오지도 않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국은 조금 싱겁고 반찬도 단출합니다. 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흐릅니다. 언니, 응, 나 이제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너는 한 번도 쓸모없었던 적이 없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환경에 있었을 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한편 병원에 누워있는 정숙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병실 밖에서는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탓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조심스럽게
각자의 몫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은 병원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직은 모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영은 불을 끄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안했을 이 풍경이 오늘은 이상하게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선영은 아주 낮게 혼잣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누군가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는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아 서게 된 이야기로요.